대행진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 그럼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7년 전에 오픈을 했을 때는 줄 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나름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매출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몇 달째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도가 다 차버렸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급업체에서 미납 대금 때문에 저를 고소하겠다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멘붕이 왔죠.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는데 고소까지 당하면 저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면 지금 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면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변호사님. 네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 회생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아주 사연처럼 이제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주 힘겹게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을 들어도 참 안타까운데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대출, 카드 돌려막기로 이제 어떻게든 버텨보시는데, 자,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예. 이제 빚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부산 회생법원이 전국에 이제 3개뿐인 회생 전문 법원입니다. 제가 네. 목이 좀 메이나 봐요. 예, 목 푸셔요. 그 네. 사이에 제가 사고 소식 좀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두길입니다. 오보대에서 세관 방향이고요. 충장 고가차도 합류 지점 가차로에 승용차 2대 간의 사고가 났습니다. 동서로시 외곽 쪽 황령램프 합류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도 트레일러 승용차 추돌 사고 소식 장성삼 통신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알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부산 회생법원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3대 회생법원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이런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개인 회생을 주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 자영업자 분들도 어떻게 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근로소득자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수입이 보장이 되면 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뭐 고용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뭐 사업소득 있는 분들도 가능한데요. 네. 자,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빚이 많아서 갚을 수 없을 때 3년에서 5년까지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국가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음. 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원금의 경우에는 뭐 최대 90% 이상까지도 이자는 전액 면책이 가능한 상태고요. 네. 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개인 회생을 하게 되면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문의를 주셨는데 다행히 가게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회생제도 목적 중 하나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게 유지하면서 빚도 갚아야 되는데, 자, 어떤 일정으로 얼마씩 갚을 것인지, 자, 구체적인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법원을 통해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계획을 이제 법원이 승인해주면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빚도 차차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환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매달 얼마의 빚을 갚아야 하고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계획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회생은 이제 변제금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얼마씩을 갚아 나갈 것인지 이제 금액을 결정하고 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가게 운영에서 발생되는 순소득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매출이 소득은 아니죠. 음.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비 이렇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빼고
순수익을 소득으로 봅니다. 네. 근데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제 월 변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잡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월 수익이 이제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나는 혼자 삽니다. 이렇게 되면 1인 최저 생계비인 133만 원을 제외한 67만 원을 이제 매달 갚는 방식이 일단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가계 보증금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그 보증금도 사실은 채권자들에게 청산해서 나눠져야 될 돈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 변제 금액이 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음. 그렇지만 이제 정해진 금액을 매월 3년 동안 꾸준히 갚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을 받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예. 자, 변제금을 좀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사유들,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월세로 나간다든지 뭐 교육비, 병원비 같은 추가 생계비가 발생한다면 감액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가게 공급 업체에서도 고소를 한다고 하고 지인들의 빚도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형사 고소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이러실 겁니다. 자, 이제 개미회생하게 되면 이제 채권 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압류 독촉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빚 독촉 관련돼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법원 인가를 받게 되면 연체 기록도 이제 삭제가 되는데요. 이제 법원이 중재를 해서 법적 절차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회생법원에서 직접 해줄 수는 없고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채권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채무 조정이 되면서 매달 일단 나가던 이자 부담이 멈춰지니까 네. 사장님께서 일단은 정신을 좀 회복하고 숨통을 좀 틀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운영비 조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기 형사 고소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네. 회생 절차와는 좀 별도로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음.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인 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개인 회생은 이제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게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근로소득을 통해서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가게를 유지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이제 가게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또 사기 형사 고소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형사 사안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뭐 대리인 선택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격 조건인데요. 네. 비제 조건이 담보 없는 채무가 10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담보를 갖고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1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사연처럼 이제 경제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이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시고 꼭 재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 개인 회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